안녕하세요. 입소문TV입니다. 이번 8회 리뷰는 제작 여건상 4부작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분량 문제죠. 하나의 원고를 나눈 것이니 순서에 맞춰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4부작 중 첫 번째 영상입니다. 어제 리뷰에서 이야기했던 뇌이식 수술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기획 의도에 대한 설명을 하며 결국 이렇게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어제 리뷰를 올리고 나서 점점 고민할수록 그게 가장 가능성 높은 이야기가 될 것이란 단서가 계속해서 하나씩 떠올라서 저 스스로가 가장 당황스러웠는데요.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등장해서 몰입도가 깨졌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마우스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감안했을 때 이 정도 설정은 드라마적 허용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개인적 취향은 서로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뇌이식에 대한 허들만 넘는다면 이 이야기가 가진 신선함과 이후 보여줄 흥미로운 전개가 아주 기대됩니다. 지금까지도 여러가지 트릭으로 정바름과 성유한의 정체를 헷갈리게 했었는데요. 이번 뇌이식으로 인해 성유한은 그 누구도 죽이지 않았으며 정바름이 괴물이었다라는 전제에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제에 대한 단서들도 많이 나왔죠. 그것들을 살펴보기 전에 이번 8회에서 나왔던 트릭부터 파헤쳐보죠. 어렸을 적 성지은이 강훈이 목을 조르던 장면, 오봉이 할머니가 죽는 장면에서 깔린 성유한의 나레이션처럼 그냥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하던 트릭이 또 사용되었습니다. 장면 전환도 안하고 그 한 테이크 안에서 보여준 바꿔치기는 다시 보기로 자세히 보지 않았으면 당연히 속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경찰로 복귀한 정바름은 천재적인 두뇌로 최근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의 실마리를 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꼬리를 잡았죠. 방범창을 설치해주는 자원봉사자가 용의자들이었습니다. 용의자들을 인터뷰한 정바름은 말하는 제스처를 보고 우영철을 딱 짚었습니다. 평소보다 제스처가 더 크고 과장된 모습으로 마치 연극을 하는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정바름은 추가 인터뷰까지 보고 우영철이 확실하다고 장담을 할 정도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생각이시겠죠? 하지만 우영철에게는 알리바이가 있었죠. 고무치는 우영철의 집에 무단 침입해서 우영철의 아버지 우재필을 용의자로 의심했는데요. 걔집에서 범행에 사용된 도구와 피가 묻은 개털까지 나왔죠. 근데 저도 여러분도 우재필이 아니라 우영철이 범인이라 의심하고 있잖아요. 집에서 나온 이 증거들은 아직 진짜 범인이 우재필인지 아니면 우영철인지 구별할 수 있는 증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 사건이 등장했죠. 오봉이를 습격하다 우재필이 현장에서 붙잡히고 만 것인데요. 아무리 현장에서 붙잡혔지만 저는 그래도 바름이가 처음에 지목했던 우영철이 범인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우재필이 잡힌 장면을 열심히 돌려보며 다시 확인해봤습니다. 우영철이 계속되는 연쇄사건의 범인인데 왜 그날 밤 우재필은 오봉이의 집에 침입해 오봉이를 습격했던 것일까? 처음에는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경찰들이 찾아와서 인터뷰까지 하고 그러니까 우재필은 전직 형사였잖아요. 이제 우영철이 잡히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일부러 오봉이를 습격하다가 잡혀가지고 그동안의 사건을 모두 자기가 뒤집어 쓰겠다 이렇게 생각한 건가 싶었지만 압니다. 이 정도 내피소설로 입주민 여러분들의 높은 기대감을 만족시켜드릴 수 없다는 거. 이런 질 낮은 스토리는 저도 납득이 안 되는데요. 작가님과 감독님이 오봉이 습격 장면에 숨긴 트릭을 확인하자 우재필의 의도와 이번 연쇄사건의 전말, 거기에다 과거 한서준의 조수석에 앉아있다던 남자인지 아니면 홍주인지 모를 그 아이에 대한 뇌피소설까지 쭉 써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트릭을 찾아낸 방법은 별거 없습니다. 제가 뭔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영상을 계속 돌려보면서 컷 단위로 쪼개고 뭔가 이상한 부분이 없는지 집요하게 관찰하는 것뿐인데요. 우재필이 도망가다가 정바름에게 반격을 하는 장면을 다시 확인해보면 지금 시국에는 절대 하면 안 되는 포스크로 내가 우재필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게 페이크예요. 감독님은 여기에 미끼를 던진 것이고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 미끼를 물어본 것이겠죠. 잘 생각해보면 습격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게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마구 도망가다가 정바름에게 반격한 순간 우재필이네? 라고 생각하게끔 얼굴을 딱 등장시킨 게 아주 부자연스럽지 않나요?
얼굴이 보여진 순간 누구나 우재필이 오봉이를 습격했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하지만 오봉이를 실제로 공격한 사람은 우재필이 아니라 우영철이었습니다. 오봉이와 엎치락 뒤치락 하던 그 몸싸움 장면에 증거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갑자기 나타난 우재필은 무슨 일이냐? 이게 한 테이크 안에서 마치 마술을 부리듯이 여러분의 눈을 속인 건데요. 아마 1회에 나왔던 정발음의 마술쇼가 앞으로도 이런 마술 같은 트릭이 계속 등장할 것이라는 복선이었나 봅니다. 정발음을 치고 도망간 범인은 좁은 골목을 뛰어가다가 코너를 획 돌아 들어갔는데요. 거기서 범인은 더 도망치지 않고 코너 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뒤를 쫓아오던 정발음을 몽둥이로 확 공격했습니다. 라고 보여지게끔 그냥 보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도록 장면을 그렇게 연출해놨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 돌아 들어가는 사람은 우영철, 튀어나와서 공격하는 사람은 우재필이었던 것입니다. 이 코너 뒤에 우영철과 똑같은 복장을 한 우재필이 숨어 있었던 거죠. 그렇게 튀어나와 얼굴을 딱 보여줍니다. 이날 오봉이를 공격하다가 도망친 사람이 우재필이야. 그래 보이지? 이런 느낌으로 말이죠. 충분히 그럴싸하죠. 하지만 이것도 증거가 없다면 하나의 뇌피소설이겠지만 작은 단서가 있었습니다. 우영철은 낮에 사이코패스가 아닌 척 연기를 하고 있을 때도 항상 왼손에 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봉이를 습격하던 괴한의 왼손에도 똑같은 반지가 있었죠. 오봉이가 손을 깨무는 바람에 장갑을 벗어서 반지가 보였는데요. 이게 우리에게 던지는 작은 힌트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정발음이 신나게 두들겨 팬 우재필의 왼손에는 반지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몽둥이를 휘두르느라 쉽게 포착하긴 어려웠지만 등장한 컷을 모두 확인했는데도 우재필의 손에서 빛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것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거기가 아니라 바로 이어진 다음 장면에 반지가 등장했는데요. 우재필의 계집에서 증거물을 꺼내고 있는 고무치 앞에 우영철이 나타났습니다. 고무치는 순간적으로 총을 겨누며 손전등을 비췄고 두 손을 든 우영철의 왼손에 분명히 반짝이는 반지가 끼워져 있었죠. 봉이가 손을 깨물고 거기서 봉이 입을 막으며 굳이 반지를 노출시켰던 건 바로 이런 힌트를 주기 위한 거였단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망한 우재필이 박두석 팀장에게 했던 이야기는 모두 거짓말이 되겠죠. 동기는 뻔하죠. 아들인 우영철을 감싸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엮어보면 과거 한서준의 조수석에 앉아있는 아이의 정체까지 모두 연결되는 뇌피소설을 써볼 수 있는데요. 그 이야기는 2편에서 이어갈게요. 또 뵙죠.